네, 여러분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올바른 말과 글, 첫 번째 단어 올바른 말과 글에서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책임감 있게 쓰기입니다. 여러분, 쓰기라고 했어요. 쓰기는 뭐죠? 그렇죠. 국어 영역에서는 이제 작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쉽게 쓰는 세상, 쉽게 쓰이지 않는 글쓰기 를 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수필이에요. 이 수필을 가지고 한번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학습 목표 왜 중요할까요? 학습 목표는 이 단원의 이 길라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하길 원하는지 학습 목표가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네, 잘 읽어줬어요. 글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른다. 학습 목표 두 번째, 가상 공간에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가상 공간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렇죠. 가상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넷 상이겠죠. 요즘 워낙 인터넷 활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 또 말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 단원의 모든 이론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글쓰기와 쓰기 윤리. 글쓰기 먼저 보면 책임감 있는 글쓰기라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글쓰기는 뭘까요? 그렇죠. 이 글을 읽는 사람, 즉 독자라고 하죠. 독자가 속한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에 따른 뭐 규범과 가치,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글쓴이가 잘 분석하고 써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야지 이제 독자가 잘 읽을 수 있고, 또 그 독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책임감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중적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대중적 글쓰기는 뭘까요? 그쵸? 말 그대로 대중,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책임감 있는 글쓰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쓰기 윤리입니다. 쓰기 윤리. 하나의 윤리라고 한다면 이제 예의, 그리고 지켜야 할 규범, 가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쓰기에서 해당한다고 합니다. 쓰기에 해당하는 가치, 규칙,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쓰기 윤리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쓰기 윤리입니다. 사회적 쓰기 윤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타인, 나 혼자서 쓰는 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쓰기 윤리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개인, 나만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가 될 수 있겠죠. 사회적 쓰기 윤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쓰기 같은 경우는 SNS 혹은 신문, 논술 이런 것들, 이런 글쓰기가 사회적 쓰기에 해당하는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본 원칙을 봅시다. 쓰기 윤리의 기본 원칙. 가장 먼저는 이러한 우리가 글을 쓸 때 혹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용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인용할 때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글을 무작정 베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도 다른 사람의 글을 막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면은 제가 다 알겠죠. 선생님들이 다 아니까 그런 나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왜곡하거나 또 이제 의도적으로 누락, 첨가,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상황을 볼 때 여러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팩트,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팩트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이다라고 할 때는 밑에다 써줘야 돼요. 나의 생각은, 나의 관점은, 나의 믿음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우리가 이 쓰기 윤리를 깊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쓰기 윤리의 범주라고 합니다. 쓰기 윤리의 범주 보면
정직하게 쓰기, 진실하게 쓰기, 사실대로 쓰기, 배려하며 쓰기라는 이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정직하게 쓰기는 모든 글에 해당이 되겠죠. 모든 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용 방법을 사용했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다른 글을 가지고 올 때 그런 인용 방법, 출처를 밝히는 그런 인용 방법을 잘 사용했는가?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 하지 않았나? 베껴 쓰지 않았나? 그 다음에 뭐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하게입니다. 진실하게. 논설문, 수필, 일기 등입니다. 사실 이 진실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밑에 보면 사실대로인데요. 한번 사실대로 가장 먼저 볼게요. 사실대로 쓰기. 여기 이거는 보고서, 기사문, 설명문 등에 해당하는 건데 과정, 결과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썼는가, 자료를 바르게 해석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하게 쓰기와 사실대로 쓰기 매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실하다는 내 마음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그리고 아무런 꾸밈 없이 왜곡 없이 과장 없이 썼는가 이겁니다. 근데 사실대로 쓴 것은 이제 팩트만 전달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논설문, 수필, 일기 등은 진실하게 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기사문, 설명문 등과 같이 사건 전달이 주 목적인 것은 이제 사실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배려하며 쓰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넷상의 글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의 글이 매우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정말 남을 생각하고 쓴 건지 너무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개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좀 비속어를 쓴다던가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좀 전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면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인터넷상의 글이라고 해서 거짓, 허위 사실을 쓰지 않았는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다음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았는가? 입니다.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쓰기 윤리의 범주 크게 네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도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가상황 볼게요. 남자가 이제 뭐죠? 뭘 하고 있죠? 그렇죠. 핸드폰을 보면서 고기가 두툼해서 맛있어 보이는군. 와, 반찬이 10가지가 나온다고 하면서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블로그를 보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식당에. 이게 뭐야? 완전히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쵸. 이 남자는 사기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블로거한테. 그래서 사실을 좀 과장하여서 쓴 겁니다. 이 블로거가. 그래서 글쓰기, 쓰기 윤리의 범주에 뭐 어떤 부분에 속할까요? 그쵸. 뭐 정직하게 쓰지 않았고, 그 다음 뭐 진실되게 쓰지 않은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입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 딱 걸렸네 이 녀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쵸. 여기서 정직하게 쓰지 않은 겁니다. 올바른 인용하지도 않았고 인용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했다라고 밝혀야 됐을 것이고 그냥 무작정 이 인터넷 자료 이 내용을 갖다 베껴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 윤리 그 범주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해외 축구를 많이 보는데 해외 축구 이제 네이버 해외 축구 댓글을 보면은 여기 볼게요. 아니 S는 왜 넣는 거임? 진짜 땡땡 궁금하네. 토트넘에서 공격 일조하니까 끼지 너도 어쨌든 집구석에서 쌀만 축내는 쌀벌레인데 족보에는 사람인 척 올라가 있잖아. 땡땡 뼈를 망치로 때리는 수준이네. 너무 여러분 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기 윤리 범주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뭐라고 했죠? 배려하며 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가장 먼저 이준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S라는 사람이 이제 비방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라는 사람이 또 이준식 씨를 또 비방하는 글을 쓴 거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남들로 하여금 좀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글쓰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글을 쓰고 또
여러 SNS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의 한마디 매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이고 이제 다시금 여러분 그 교과서 그리고 정부 나눔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학습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다시 한번 훑어보는 또 훑어보고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